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변호인들이 거듭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씨가 이를 무시함으로써 변호인들이 퇴장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이 국민들이 무엇을 위해 지금 싸우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다시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탄핵이 인용되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깨어나고 계속 이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 헌법이 선언한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그 흐름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전쟁인 겁니다. 특히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모든 나라들이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또 그 핵심에 미국이 있죠. 중국 공안 출신인 이규호 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중국 공안 출신 조선족 난민이신데요. 이규호 씨라고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도 올라서 외쳤습니다. 중공은 한국의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을 포섭해 간첩으로 만들어 기술과 군사 정보를 훔쳐가며 친중공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중국 간첩이 너무 많다. 간첩법을 제정하라. 라고 거듭 촉구하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중공의 정체성 및 대외 침략 전략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중국인으로 위장한 북한인이 한국에서 간첩 활동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중공 정부는 대만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간 교류를 한다는 명분으로 간첩을 이용해 친중공 정부를 만들려고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인구 5천만이 한국에 중공인이 100만 명 살고 있고 1,000만 명이 민간 왕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의 이 거대 자금과 거대 인력, 인해 전술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돈도 벌고 또 한국을 공산화로 만들려고 하는 침략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경제 지원을 받고 있는 주한 중국인 문화예술단 그리고 제한 중국 동포단체들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인민해방 군복을 입고 중국군 찬양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자학원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한국 정체성과 상반되는 중공 사상을 선전선동하는 곳입니다. 또 앞으로 이 피해는 젊은 청년들이 본다. 한중 수교 32년간 한국은 중공의 인해 전술로 이미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자유시장 경제를 많이 잃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중공을 따르는 이 종북 세력인 지식인들, 정치인들과 싸워야 한다. 라고 호소하게 됐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시죠. 이분은 또 얼마나 이 중공 공산당의 이 전략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완전히 온몸으로 체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절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분이 겪었던 것들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들의 말에 정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린 후에 다시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홍콩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에서 이 트럼프 측근인 제키언 전 미국 육군 참모 차장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분이 안보 점검을 위한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중 러 이란 이들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 전쟁의 확산 위험을 확대시킨 것이다. 이 사람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 육군 최고 지휘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나타난 이 북중 러 이란 이들의 연대와 행동 패턴을 잘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적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전략과 자원 배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있고 또 대한민국 헌법에서 북한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북한을 적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미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이고 따라서 북한은 적국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북한까지도 끌어안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할 그러한 상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현재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적이 맞습니다. 맞는 것을 맞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상과 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버젓이 지금 민주당 안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정치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기밀들을 마음대로 다루고 또는 유출하기도 했죠. 심지어 문재인 씨는 북한에 USB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대했었죠. 그러자 이 문재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 중요한 정보들을 중국에 직접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참 비참한 것은 중국이 왜 이제서야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핀잔을 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일 때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중국 간첩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역시 민주당이 막았죠. 범죄자를 잡고 처벌하는 것을 막는 것도 범죄자입니다. 범죄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진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인 딥시크에 대해서 국내 앱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했죠. 이 개인정보위에서는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1과장은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로 딥시크 이용자의 정보가 넘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딥시크나 틱톡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미준의 이 한인들 사이에서도 CCP 아웃이라고 해서 이 차이나 커뮤니즘 파리, 중국 공산당 세력을 완전히 미국 내에서 몰아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이 CCP들도 철저히 몰아내야 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고 또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는 정말 기쁜 소식이 있더라도 이 국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으로 어떤 분들이 이 민주당에 대해서 예전에 통진당 때처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는데요.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 표결 같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사실상 이러한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소송 수행을 하는 것이죠. 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가결됨으로써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구체적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사실 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도 하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윤 대통령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이 계엄이 문제가 있느냐 뿐만 아니라 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민주당의 패약질, 민주당의 정체성, 이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자. 맞불을 놓자. 두 개가 같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도 이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타이밍이 좀 지났고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 대행이 하겠습니까? 둘 다 대행인데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마은혁 임명만 안 하면 다행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무엇과 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